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다. 불임 치료도 5년 정도 해봤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아내도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아이 갖는 일을 포기했다. 그 대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입양 제도를 통해 가족이 없는 아이를 키워볼까 생각하던 그때 사촌 부부가 딸 지영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사촌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지영이는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감정 표현도 안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다. 확실히 가끔 만나는 나도 눈치챌 만큼 지영이가 감정 표현을 안 하긴 했다. 기쁜 일이 있거나 선물을 받아도 무표정인 아이였으니까. 게다가 얜 공부도 잘 못해. 계속 주의를 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연습시켜도 잘 못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우린 혈연관계니까 입양하기 전에 지영이를 미리 키우면서 연습해보는 건 어때? 그치만 맨입으론 데려가기 좀 그렇지? 1,000만 원만 주면 우리가 양보할게. 뭐? 아이를 팔려고 하다니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빨리 지영이를 데려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세요. 돈은 내일 드릴게요. 라고 아내가 말했다. 그럼 결정. 잘 부탁해. 그렇게 말하고는 사촌 부부는 지영이를 두고 떠나버렸다. 어쩌자고 그랬어? 그치만 너무 가엾잖아. 그때 지영이는 다 해진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까지 났었다. 지영아,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라며 아내는 멍에 있는 지영이에게 생긋 웃으며 이야기를 걸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부터 육아는 힘든 거라던 사촌의 말이 이해됐다. 우리는 지영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희로애락의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사촌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아내에게 말도 해봤지만 아내는 지영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분명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한 아내는 지영이를 소아정신과에 데려갔다. 그리고 지영이가 발달장애인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DHD의 증상은 감각과민과 감정의 결핍, 그리고 기억력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지영이의 행동이 모두 장애 때문임을 알게 됐다.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지영이가 충격을 받을지도 몰랐기에 아내는 위로의 말을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영이는 쉬운 일도 잘 못하는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장애 때문이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울었다. 남이 볼 때는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영이는 어른들에게 10살이나 됐는데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대체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라며 구박만 받아왔었다. 그래서 왜 나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힘든 걸까? 왜 나는 기억력이 약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매일 본인을 원망해 온 듯했고 언젠가부터는 본인이 한 말로 상대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 것 같았다. 장애임을 알고부터 지영이는 점점 바뀌어갔다. 지영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했다고 해서 모두 잘하게 되진 않았다. 실패를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엔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부모였기 때문에 칭찬만 해주자고 생각했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영이의 노력의 과정을 아낌없이 칭찬해줬다. 그리고 지영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지영이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매년 12월이 되면 아내는 혼자서 피아노 클래식 콘서트에 간다. 나는 항상 보다 잠들어서 가지 않지만 올해는 지영이의 티켓도 사서 2사람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지영이는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이 엄청 두근거렸어 라며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슴의 두근거림에 놀라하며 이야기했다. 거기서 아내는 감을 잡았다는 듯이 피아노 배워볼래? 라며 물었고 배워볼래? 라며 지영이는 눈을 반짝였다. 그 이후로 옛날부터 쭉 피아노를 배웠다던 아내가 1대1로 지영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가르치던 아내가 내게 지영이는 천재야 라며 놀란 눈을 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된 지영이는 그 이후로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이 매일같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지영이는 아내가 말한 것처럼 천재임이 틀림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 노력했다. 그 덕분에 10년간 다수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고 지역 방송에서 장애를 극복한 천재 피아니스트
로써 지영이의 이야기를 다룬 적도 있었다. 그 당시 지영이는 예전보다 감정도 더욱 풍부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서 이젠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걸 힘들어했고 본인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다. 머리로는 감사함을 전할 타이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서울에 있는 음대에 추천받아 입학할 수 있었고 지영이는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다. 지영이가 서울로 갈 생각을 하니 너무 외롭다. 이런 날이 오다니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네. 아, 정말 엄마도 아빠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건 지영이가 이사하기 일주일 전의 일로 언제나처럼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때였다. 띵동. 집에 찾아온 건 사촌 부부였다. 그리고 지영이를 보자마자 어머, 정말 예뻐졌구나. 너한테 장애가 있었다고?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구나. 장애를 극복한 천재 피아니스트가 되다니 넌 우리의 자랑이야. 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고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슬슬 우리 집에 돌아왔으면 해서. 왜 갑자기? 당연하지. 쟨 우리 아이니까. 맞아. 돈으로도 못 바꿀 소중한 아이인걸. 지영이를 키우면서 육아 연습도 충분히 했잖아. 이젠 어떤 아이를 입양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지영인 이제 호적상으로도 우리 아이야. 이제 와서 지영이를 돌려보낼 순 없어. 황당한 말에 열이 받은 나머지 거친 목소리로 되받아 쳐줬는데 아내는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전 당신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린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덕분에 지영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생겼는걸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몇 번을 오신다 한들 지영이를 당신들에게 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며 말이다. 알겠다. 돈이 목적이지? 3천만 원 준비해놨어. 방금 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아이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설령 몇 억, 몇십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지영이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장애를 극복한 거야. 앞으로도 지영이를 자꾸 방해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때 사촌 부부의 딸 수영이는 한창 반항기였다.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떨어진 일을 계기로 삐딱선을 타더니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우연히 지영이의 근황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급히 지영이를 돌려받을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유괴로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해. 만약 지영이를 억지로 데려간다면 유괴죄로 잡혀가는 건 너일 테니. 두 사람은 분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사촌 부부가 돌아가자마자 지영이는 엄마, 아빠,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영아, 지금 너 감사함의 감정이 이런 거군요. 나와 아내는 지영이를 꼭 안아줬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에서 들어본 감사하다는 말 중에 이 정도로 마음에 남는 감사하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일주일 후 지영이는 서울로 이사했다. 언젠가 지영이도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겠지. 하지만 나와 아내에게 있어서 지영이는 가장 소중한 우리 딸이라고 당당히 말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